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신규진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다음 달 23일 토요일 오후 3시에 강남역 부근의 한 카페에서 73년생 한동훈 북 콘서트를 엽니다. 네, 봄방학을 맞아서 잠깐 좀 한국에 들어가서 독자 여러분 만나려고 하는데요. 이 댓글 상단에 고정된 그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북 콘서트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제가 또 지난 한 주간 벌어졌던 어떤 정치 현안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짚으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좀 가장 큰 건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건국전쟁, 그 영화가 크게 히트했다라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보수층 여러분들은 판판이 우리가 그 문화 전쟁에서 좀 밀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김동영 감독님께서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이런 좋은 영화를 만들어 주셔 가지고 다행스럽게도 지금 뭐 100만 흥행까지 노려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소동이 있었죠. 그 나얼 가수 그 나얼 씨가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데 이제 나얼 씨는 사실 거기다가 어떤 정치적 코멘트 같은 거를 붙인 것도 아니고 뭐 김유나 같이 무슨 그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사람들 가르치려고 들고 막 이렇게 선동한 것도 아닌데 그 개딸들이 몰려가 가지고 나얼 씨 그 인스타그램에다가 굉장히 악플 같은 걸 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얼 씨가 댓글도 달았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확실히 좌파와 우파의 그 어떤 도덕적인 감수성의 차이가 전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김윤아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좀 파시즘적이라고 할까요? 나만 옳다라는 그런 선민의식에 좀 쌓여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진중권이 또 이 건국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혹평을 했던데 이제 그 진중권의 그게 특징이거든요. 종특이거든요. 뭐 옛날에도 뭐 그 심영래 씨가 했던 영화 같은 거 뭐 이제 국뽕 영화라고 하잖아요. 소위 이렇게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막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막 삐딱하게 비판하고 이러면은 그게 뭔가 자기가 그거를 이제 뭐 홍대병자라고 하는데 제 책에도 나오지만은 자기가 뭔가 더 우월한 사람인 양 착각하는 그런 좀 철이 덜 든 중이병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또 아니나 다를까 건국전쟁 보지도 않고 또 폄하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헌법 정신에 뭐 위배된다는 그런 헛소리를 하는데 아니 그렇게 따지면 서울의 봄 같은 거는 완전히 감독이 상상으로 그 현실을 다 실제 있었던 일을 왜곡하고 특정 그런 정치 진영을 의도적으로 미화하는 건데 왜 그것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는지 굉장히 좀 그 세대 그 운동권 세대의 어떤 그 편향성, 어쩔 수 없는 그 굉장히 자기들만의 도그마에 교조적인 도그마에 빠져 있는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이런 불리한 악조건 속에서도 이 건국 전쟁이 굉장히 히트를 하고 있고 또 기독교 종교계에서도 이제 많이 호응을 해가지고 지금 흥행이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확실히 지금 우리 사회가 이 공동체의 붕괴라는 그런 문제에 되게 심각하게 직면해 있다라는 것을 본다면 이 종교 집단 같은 것도 아주 전통적인 공동체의 형태거든요. 근데 점점 갈수록 이제 그 젊은 세대들이 이제 교회나 이런 그 교회 같은 데 잘 안 가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아주 근본적인 공동체의 그 미덕이 우리 사회에서 붕괴되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한다면은 이 건국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그런 기본 단위들, 가족과 국가와 또 이 뭐 종교나 커뮤니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가치를 일깨우는 그런 문화적인 효과를 거두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또 영화 자체가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 존경한다, 뭐 애국자 감사 이런 식의 좋은 키워드들이 같이 이제 붙으면서 영화에 대한 흥행과 또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총선에도 되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난 한 주 또 좋았던 것은 한국과 쿠바 수교가 이제 됐다라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예전 정권부터 수건 사업 중에 하나였는데 확실히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외교에 있어서는 강점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유동규 씨가 이제 개항에 출마한다라고 하고 또 정유라 씨도 오산에 출마한다고 하는데
이제 이분들의 경우는 그 조국 같은 사람하고는 되게 다르죠. 그러니까 조국은 자기가 내로남불하고 막 이런 데도 좀 지금 반성을 못하고 그런 경우고,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그런 가짜 뉴스에 많이 희생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유동규 씨도 이재명한테 완전히 이용당하다가 이제 버려진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좌파들은 죄를 짓고 해도 떵떵거리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막 주장하면서 떵떵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유동규 씨나 정유라 씨가 어쨌든 이제 중도층까지도 관심을 많이 끌고, 이재명이나 그런 그 수준 낮은 그 안민석 같은 사람에 대해서 좀 이미지를 굉장히 좀 안 좋게 하는 중도층에게도요. 그런 효과는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음,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어, 대통령, 대통령께서 이제 저는 해외 순방 가지 않은 거 굉장히 좀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좀 재밌는 부분이, 이번에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의정부를 갔잖아요. 근데 의정부가 그 민주당 텃밭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시장에서 모여드는 열기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에 이런 정치는 없었다. 심지어 이제 박근혜 그 대통령 때보다도 훨씬 더 그 대중들이 열광하는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번 주에 있어서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만큼 위상을 가지고 확실히 이제 압도하고 있다. 저 민주당 쪽을. 그리고 이준석은 점점 존재감이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정말 이준석의 몰락, 그것이 가장 큰 화제가 됐었던 것 같고요. 또 여러 커뮤니티에는 이준석 몰락사 그래가지고 또 재밌는 글들이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준석이 얼마나 지금 똥볼을 많이 찾는지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음, 지금 이 글이 굉장히 지금 화제가 되는데요. 이게 이제 이준석 몰락사라고 해가지고 그동안은 그 펜코나 이런 뭐 DC의 일부 준빠라고 하죠. 이준석을 그 무지성 지지하는 층들이 뭐 이준석이 뭘 해도 이렇게 막 옹호를 하고 지지를 했는데 일단 얘네들이 자기들이 이제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하니까 이준석이 페미랑 손잡았다 이렇다 보니까는 이미 이제 얘네들도 그 동안에 자기들이 참고 있었던 거예요. 이준석이 좀 무능하고 굉장히 그 허세만 피고 사기꾼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제서야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제 여자친구랑 사귈 때는 좀 거슬리는 게 있어도 얘가 내 여자친구니까 하면서 다 예쁘다 예쁘다 해주는데 막상 이 여자친구가 이제 자기 버리고 다른 남자 찾아간다고 하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제 그 다 트집 잡고 있었던 거 이게 거슬렸던 거 한꺼번에 막 공격하면서 예, 어, 저 나쁜 여자 하면서 그렇게 욕하는 이제 그런 식의 뭐 해코지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막 그런 거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느낌, 이런 저기 글들이 나오는 게. 어쨌든 저는 좀 이번에 이 커뮤니티나 이런 쪽에서 이준석 지지자들이 이준석을 막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를 보면서 이 친구들이 이렇게 바보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다 이준석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있는데 또 불구하고 그 이준석이 가지고 있는 그런 허세 같은 거를 통해서 자기들도 대리 만족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이나 그러니까 윤석열이나 한동훈은 싫은 거예요. 자기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고 자기들이 주류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는 그 땡깡 피고 이런 거를 마치 무슨 뭐 당당한 개혁이니 뭐니 해가지고 예, 그렇게 이제 포장을 하는 거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준석의 어쨌든 코어 핵심층은 90년대생 남자 보수 TK예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보수, 그 올드 보수에 대한 반감이 많은 뭐 그런 친구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어쨌든 그 친구들은 자기들이 보수의 적자이고 이렇게 좀 인정받고 싶은 그런 인정 욕구가 강한데 그 이낙연 밑에 들어갔다 이것 때문에 굉장한 이제 거부감을 느끼는 거고 제 생각에는 만약 내일 정도에 이제 이준석이 내가 지금 나한테 전권을 주지 않으면 뭐 합당을 깨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은 그러니까 이낙연을 아마 뭐 이렇게 따시키고 제가 봤을 때는 뭐 이준석이 예를 들어서 어 내가 단독으로 전권을 다 잡겠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
그 원칙과 상식이나 지금 현재 이제 개혁신당으로 적으로 옮긴 그 배지들 입장에서는 뭐 이낙연을 축출하고 이준석 체제로 가는 게 나쁘진 않을 거예요. 예. 왜냐면은 뭐 숟가락 괜히 이낙연이랑 이준석이면 배가 산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 그냥 이준석 같은 언론에 나가서 어그로 잘 끄는 애를 이렇게 앞에 간판으로 내놓고 이제 이낙연을 팽시키고 고려장 시키고 그러면 이제 이낙연은 완전 끝장나는 거죠. 정치적인 정치 인생이.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어차피.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이제 분란이 나는 거고 또 갈라지면 갈라지는 대로 가겠지만 그래도 제3지대의 파이는 뭐 이준석이 더 먹겠죠. 이낙연보다는. 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뭐 확실한 거는 그러면 이제 이준석은 뭐 민주당에서 이제 떨궈져 나오는 사람들이랑 같이 가겠죠. 예. 그리고 국힘에 있는 사람들은 그 당에 가지 못할 겁니다, 아마. 예. 그렇다고 볼 수 있고 상당 부분 이준석의 그 지지층들이 어느 정도는 돌아오겠지만 다 복구하기는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존재감에는 큰 문제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지금 보면은 막 이 옛날부터 윤석열과 이준석이 얼마나 깽판을 많이 쳤는지 이런 거를 다 정리를 잘 해놨어요. 예. 근데 굉장히 꽤 객관적으로 잘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준석이 허세가 많고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고 뭐 이런 식에 대해서. 저는 내일 이준석이 이제 오늘이겠죠? 이준석이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도 너무 펜코나 이쪽에서 자기 지지층들이 이렇게 이탈되는 게 많으니까 자괴감이 들었겠죠. 내가 누구조라고 이런 걸 하고 있나. 그래서 내 거라도 챙겨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뒤늦게 뭐 정신을 차렸다면 차렸달까요?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준석이 했던 만행들이라던가 그 싸가지 없던 행동들이 다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예. 이렇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참 고생을 많이 하셨죠. 예. 이때 이렇게 지하철 인사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뭐 칠다봉 사건이 나가지고 이때 또 추태를 많이 부렸는데 이때 가처분 신청하면서 유엔 제소하겠다 난리를 폈는데 결국에는 7,700만 원의 그 승리 보수, 성공 보수도 지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렇게 또 천하용인을 자기의 뭐 네 마리 말이라고 하면서 했다가 이때도 이제 한번 또 사기를 쳤는데 뽀록이 났죠. 그러니까 여러 번 이 뽀록이 났죠. 이준석의 실력은. 그러니까 사실 이때 칠다봉 때만 했었어도 지선 때만 했었어도 사람들이 이제 그 억울하게 이준석이 내쳐졌다라는 인식이 있었죠. 사실 이때만 해도. 근데 이렇게 가처분 신청하고 어쩌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입지를 불태워 버렸고 또 이때도 굉장히 거만한 모습을 보이고 뭐 천하람이 결선 투표로 간다 이렇게 했는데 뻥카인 거 다 드러났었고. 그래서 이제 이때도 이준석이 자기 지지층에게 자기 보고 들어온 당원이 많다 이런 식으로 구라를 깠었는데 사실 저는 그때도 이제 경선 시절에 대선 시절에 그 제가 여연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이 택도 없는 거짓말을 치는 걸 그때부터 알았는데 사람들이 이준석의 말에 혹하면서 많이 믿더라고요. 진짜로. 진짜로 뭐 이준석 보고 들어온 젊은 뭐 당원층이 많다는 둥. 딱 보면 알거든요. 그 윤석열 대통령의 효과로 당원도 많이 증가를 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재보궐도 윤석열 효과로 이긴 것이지, 이준석은 그냥 숟가락만 올린 거였거든요. 네. 그리고 뭐 이때도 굉장히 기자회견 하면서 울고 짜고 그때부터 이제 망가지기 시작을 했었고, 여기서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준석이 그 경선 때도 그 안철수계랑 이렇게 합쳤으면은 좀 표를 얻을 수 있었는데 비운표를 근데 안철수랑 또 싸웠어요 이때. 그러니까 이준석은 항상 좀 정신을 못 차린다. 그래서 안철수 쪽 표도 못 먹고 경선 때도 안철수 조롱하다가 정치적으로 고립돼가지고 천하람 15% 받고 낙선했다. 다음 기회가 있었죠. 또 이준석의 기회는 인요한 비대위원장이었죠. 혁신위원장이었죠. 근데 인요한 씨한테도 또 패륜적 막말을 했죠. 영어 쓰고 하면서 인종차별하고 그래갖고 또 자기가 이제 돌아올 길을 불살랐는데 아직도 이준석 지지하는 애들은 순진하게 믿더라고요. 무슨 이준석 자기가 이제 얘기를 하기를 뭐 이태리 대사를 뭐 가라고 제안을 받았다는 둥 또 뭐 이준석이 또 뭐라고 했냐면은 뭐 좋은 뭐 선대위원장 자리 그리고 뭐 공천이 보장되는 지역구
그런 제안이 왔었는데 거절했다? 저는 그거 다 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얘기는 그냥 자가 발전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친한 사람들 몇몇이 덕담식으로 그냥 해주는 거지. 이러면 어떻겠냐, 저러면 저러면 어떻겠냐. 뭐 용산이나 뭐 아니면 당의 주류에서는 꿈 뭐 저기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혼자 김칫국 마시는 것들을 막 괜히 퍼뜨리는 거죠. 이주석 같은 인간은요, 다 이렇게 뭐 녹취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그런 제안을 받았다면은 누가 자기한테 이런 제안을 했다고도 폭로를 했겠죠. 근데 그런 제안이 안 오니까 괜히 자가 발전으로 내가 이런 얘기도 들었었는데 내가 거절했거든? 이런 거죠. 정말 무슨 뻥치는 거죠. 정말 그 뭐 저기 한동훈이 나한테 전화할까 봐 전화 꺼놨어.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다 뭐 뉴진스가 나한테 찝쩍거릴까 봐 전화 꺼놨어. 그런 식으로 농담하는 남자애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그게 이제 이준석이 어그로를 끄는 방식이고 그다음에 또 뭐 당 탈당하면서도 신당 창당 시 영남서 적어도 30석. 그러니까 저는 김기현하고도 이제 김기현을 대충 좀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은 항상 어, 지금도 보면은 이렇게 뻥을 까잖아요. 뭐 영남에서 많이 뭐 이삭을 주워가지고 공천 파동이 날 것이다. 뭐 검사 공천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희망사항이고 항상 그 분열적인 세계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권성동 때도 권성동하고 장제원하고 그 측근 자리 다툼을 한다. 서로 패권 경쟁을 한다. 권성동하고 장제원 사이가 안 좋다. 그거를 이제 자기가 레버리지 삼아가지고 권성동이 그때 이제 저 비대위원장이었나? 그랬잖아요. 권성동이 자기를 내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기대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막상 그 체리따봉 사건 터지니까 권성동도 막 쫓겨나고 근데 주호영 체제로 이제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이준석은 이 당내에서는 항상 헤게모니 싸움이 벌어지고 그래서 자기가 뭐 캐스팅 보트를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을. 예. 그렇지만 어 당신한테는 기회가 가지 않습니다. 네, 계속 그래왔잖아요. 또 김기현한테도 이제 비벼본 거죠. 김기현도 그 당시에 이제 강서구청장 그 폐회로 인해서 좀 몰리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쪽 당내 주류에서 김기현이 불출마 선언을 하고 당대표직을 수행하라는 그런 압박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준석은 압박받는 사람들은 자기를 찾게 돼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자기가 그 전에 했던 말들은 다 주워 담지도 못하는 거죠. 얼마나 또 김기현을 조롱하고 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이순진한 이 펜코 준딸 친구들이 이준석이 하는 말을 코지고대로 믿다가 점점 이제 이게 반복이 되면서 그때마다 얘네들도 그러니까 이게 사기치는 건지 허세에 피는 건지는 알고 있었으면 알면서도 속아주는 그런 것이었죠. 예. 아무튼 이 글이 굉장히 이제 이준석은 그 당시에 안철수와 다르다. 예, 이런 점들을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당시에 안철수 당은 야당이었고 지금의 국민의힘은 여당이기 때문에 이 이준석이 여당 상대로 이삭죽게 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 세력 갈등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그렇지만 그 당시 2016년 그 당시 박지원은 문재인을 당원 투표에서 앞섰고 국민의당에 따라간 현역 의원도 20명이었다. 그러니까 뭐 당내 세력이라든지 기반에서 이준석계라는 거는 정말 뭐 실체가 없는 거죠. 뭐 천하용인이 무슨 뭐 원내 세력도 아니고 심지어 뭐 유승민이나 김웅도 안 따라가니까요. 그리고 영남 민심을 공략하기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자기가 무슨 영남에 뭐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작 그 90년대생 남자 TK라는 거죠. 어, 근데 영남은 8년 전 호남과 다르게 홀대받는다는 정서가 별로 없다. 그러니까 영남 주류들은 이준석에 대해서 또 유승민에 대해서 막 배신자라고 생각하는 게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국민의당의 그 호남에서의 지지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 예. 그리고 이준석은 8년 전의 안철수가 아닌 8년 전 안철수는 여전히 신선하고 중도층의 소구력 있는 대권 주자. 이준석은 정말 국민적인 비호감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준석 본인에 대한 의원 개개인의 비호감.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준석은 그 당시에 안철수랑 비교해서도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스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지가 좋은 것도 아니고
지역 기반이 있는 것도 아니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뭐 비교가 안 되는데 자꾸 그 박성민 씨인가요? 그분은 자꾸 이준석이나 그 신당에 대해서 우호적인 이제 평론을 하면서 자꾸 그 예전 거 뭐 지금은 정당 지지율이 무슨 뭐 의미가 없다는 둥, 이 당시에 2016년도에 뭐 국민의당도 뭐 8%까지 뭐 떨어졌다가 뭐 올랐다는 둥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상황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 당시에 그 안철수와 지금의 이준석은. 네. 그리고 지금 한동훈의 등판 이게 지금 제가 이제 남초 소위 말하는 남초 커뮤니티라고 해가지고 여러 그 스포츠 커뮤니티나 이런 데를 쭉 보고 있는데 그 한동훈에 대해서는 인정을 다 하더라고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 남자 특히 남 젊은 남초 커뮤니티에서는 반윤 정서도 꽤 심했고 친 이준석계들이 많이 좀 그 설치는 경향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한동훈의 이미지가 굉장히 여성 친화적이잖아요. 걔네들이 싫어하는 게 그 여자들이 좋아하는 정치인 싫어하고 뭐 스윗하다고 하면서 그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에 대한 그 시기 질투심이 되게 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친구들도 머리가 있다 보니까 한동훈이 잘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뭐 한동훈이 생각보다 바보가 아니라는 둥, 우리의 생각보다 더 머리가 좋다는 둥. 아 여기 나오네요. 한동훈은 솔직히 말해서 저 관심층과 중도층에게 개인적인 소구력이 있는 인물이 맞음. 마지못해 인정하기 싫은데 인정하는 그런 톤이 느껴지죠. 그리고 생각보다 더 똑똑한 것도 맞음. 생각보다가 아니라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제가 봤을 때는 정말 100점 만점에 120점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지금 이 친구들이 어쨌든 이제 이준석 자체가 뭐 블러핑을 많이 하고 정치적 뭐 인성도 안 됐고 정적 판단도 미흡하고 맨날 그 굉장히 망상에 들떠가지고 예, 블러핑만 한다. 이거는 굉장히 이제 잘 아는 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뭐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가 봤을 땐 이낙연하고 어느 정도 결별을 하거나 이낙연을 고립시키는 그런 전략을 이준석이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쓴다는 게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직 합당도 다 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이낙연이 너무 칼을 일찍 드러낸 게 아닌가 싶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제가 이제 이 이낙연과 이준석의 결합을 사실상의 이낙연이 개혁신당을 적대적 인수합병한 것에 성공했다라고 저는 봤었는데 만약에 그 법적인 뭐 그 등기가 그러니까 위장 결혼은 하긴 했는데 위장 동거죠. 근데 아직 그 혼인 신고해서 도장을 딱 찍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이 어쨌든 배지들하고 6억 지원금, 6억의 그 보조금, 정당 보조금을 들고 튄다. 뭐 그러면 이준석으로서는 그냥 다 털리는 것보다는 그거라도 챙겨가지고 야반 도주를 하는 것이 어, 살 길이죠.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그것은 뭐 중장기적으로는 정책 신뢰를 저버리고 뭐 개혁신당 자체가 뭐 4% 받기 힘든 그런 식의 어쨌든 이낙연 죽이기를 하고 개혁신당으로 쭉 간다. 그래도 굉장히 그 이준석의 이미지나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또 이준석이 지금 나가가지고 뭐 그 운동권을 또 막 미화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준석이 나와서 또 운동권을 막 이렇게 띄워주고 한 게 사실은 이원욱이나 이제 조응천에 많이 이제 이준석이 포섭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원욱 같은 사람이 또 좀 강성 운동권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뜬금없이 이제 이준석이 막 운동권 실드를 치고 그게 이제 한동훈하고 뭔가 각을 세우기 위해서도 그런 거겠지만은 애초에 그 이낙연 쪽으로 가지 않고 이낙연과 이준석을 중재를 해가지고 캐스팅 보트를 치겠다 했던 게 그 조응천하고 이원욱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이낙연이 이제 떨궈져 나간다 그러면 그것도 이원욱하고 조응천의 어떤 계략 그런 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처음부터 조응천하고 이원욱이 굉장히 이 판에 있어서의 설계자다 이런 생각이 또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원욱하고 조응천이 당도 어쨌든 개혁신당으로 바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개혁신당 자체는 그러니까 이원욱하고 조응천이 이제 헤게모니를
잡고 있고. 왜냐면은 배지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아무리 뭐 그래도 저쪽 금태섭하고 류호정은 원내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원욱하고 조홍천이 이제 키를 쥐고 가고 있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은 이준석을 이 사람들이 잘 활용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낙연보다는 이준석으로 가는 게 더 표를 뺏어오기가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이준석은 뭐 핵심 그 지지층이 있으니까요. 왜냐면 지금 이낙연이 또 뭐 호남에서 그닥 인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개혁신당이 어떤 식으로 갈지는 뭐 앞으로 봐야겠지만 이낙연 쪽이 많이 밀릴 수도 있다. 예. 그리고 조홍천하고 이원욱이 중간에서 어떤 관계를 꾸밀지 모른다.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조국이 자기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눈치 보지 않는 당당한 원내 3당이 되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정욱 변호사께서 그렇게 논평을 하셨는데 이 사람 무슨 정말 기본적인 지식이라는 게 있는지 어떻게 그 민주당 이중대 호소인이 예, 정말 캐스팅 보트를 하겠다는 걸까라고 캐스팅 보트 의미를 잘 알고 있나? 뭐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저는 이 조국이라는 사람을 좀 이해해 보면은 왜 이런 워딩이 나왔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이 조국이라는 사람은 그 부산에서 예전에 그 자기 그 페북에다가 그 뭐죠? 대선 좋은 데인가? 대선 진로 좋은 데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게 구설에 올랐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 조국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되게 좀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사람이에요. 되게 인정 욕구가 강하고 그러니까 그 이 사람이 이제 그 좌파 진영의 셀럽이 됐던 것도 보면은 굉장히 부지런하더라고요. 부지런하고 착해요. 막 이 사람 저 사람 어쨌든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이렇게 상부상조하고 그런 거 잘해주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또 아들을 위해서 인턴 증명서 막 그런 거 조작하고, 예? 그 또 보니까 어쨌든 좀 저 같으면은 제 아들을 위해서 대신 시험 봐주고 뭐 숙제 대신해주고 그런 거 잘 못하는데 뭐 그런 거 잘해주는 좋은 아빠인 것 같아요, 나름. 근데 그러니까 이 조국이라는 사람은 되게 좀 단순해가지고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 이러면은 다 믿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자기 공직자로서의 기강이나 절제력이 없는 사람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최강욱도 왜 그렇게 막 인턴 증명서 써주고 했겠어요. 가짜로. 조국이 그렇게 꽂아줬잖아요. 수석으로 청와대에. 예. 그리고 어, 청와대 비서관으로 꽂아줬나요? 그러니까 의리가 있는 거죠. 나름 자기들끼리. 그리고 이 조국이 제가 봤을 때 그 논문 사건부터 자기 딸내미를 그 의대 SCI급 논문에 이제 일저자 한 거부터가 그 시발이었는데 제가 책에도 썼지만은 근데 조국이 그렇게 좀 단순하고 사람이 생각이 없기 때문에 너무 그 대선 가려는 그 욕심에 들떠가지고 유재수 그런 비리도 막 무마해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잘 듣는 거죠. 상대 사람들의 그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리고 이제 그 논문이 저는 걸렸던 그 과정을 좀 추정해 보면은 조국이 그 청와대에서 그 고등학생이 일저자인 논문이 있는지 그런 전수조사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다 정보가 빠삭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짓을 벌이니까 이 조국이 그때 약점이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사건들이 터진 거가 그 폭로의 시발은 저는 임종석 쪽 라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임종석이 비서실장 하면서 임종석 라인의 그 사람들이 청와대에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 조국 같은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을 너무 쉽게 믿고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밑에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야 고등학생 일저자 있는 거 다 찾아봐 했는데 못 찾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이상하다고 낌새를 찬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거기서부터가 아무튼 거기 그 청와대 내에서 그게 이제 폭로가 되고 시발이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건데 그때 임종석이 이제 자기가 대권 가려고 야심이 대단히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에 자기 라인도 있고 해가지고 근데 너무 또 임종석도 막 너무 설쳤잖아요. 그때 막 선글라스 끼고 저 DMZ 가가지고 설치니까 김정숙 쪽 라인에 김정숙의 눈밖에 났다라는 썰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리고 뭐 안희정 날린 것도 뭐 임종석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국은 굉장히 그렇게 정치적으로 단련되지 않은 좀 나이브한 인물이 그런 식으로 해서
당한 거죠. 너무 일찍 막 대권 가는 거에 들떠가지고 자기가 다 되는 줄 알고 설치다가 자기들끼리 그 내부 권력 투쟁에 저는 그렇게 몰락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조국이 참 웃긴 말을 한 게 캐스팅 보트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조국이 봤을 때는 지금 정권 심판론이 뭐 대통령 부정 평가가 뭐 50% 60% 넘어가니까 이미 다 이제 이긴 줄 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민주당에서는 이제 친문하고 친명이 막 박터지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국은 아 나는 이재명은 반명도 아니고 또 뭐 저 문재인 쪽하고 사이 좋고 나는 이재명 쪽하고도 사이가 좋으니까 내가 캐스팅 못할게 중간에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캐스팅 보트의 의미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시야가 되게 좁다 보니까. 예. 저는 그런 이 조국의 인식 체계에서 이런 내가 캐스팅 보트를 하겠다라는 말이 나온 것 같고, 지금 이제 조국은 윤석열에 대한 그 증오심, 이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자기가 그 청와대 내부의 권력 그 투쟁, 권력 암투에서 졌다라는 생각을 잘 못하고, 이 총구를 이제 어쨌든 윤석열한테 돌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윤석열을 뭐 개헌 저기 뭐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이준석하고도 손 잡아야 된다. 이준석이랑 손을 잡으면 200석 된다. 막 이런 소리를 짓거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지금 조국의 멘탈이다. 조국의 멘탈리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가 간단하게 이제 이준석의 어떤 향후의 전략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이준석이 6억 먹튀런을 할 것 같다. 그리고 그 핵심적인 키 플레이어들은 중간에 조홍천이나 이원욱인 것 같다. 그래서 이준석은 이미 조홍천하고 이원욱한테 어느 정도 좀 세뇌가 된 상황인 것 같고, 예. 그래서 또 그들끼리 또 싸우겠죠. 그 다음 단계는. 어쨌든 근데 지금 막 운동권을 막 이렇게 옹호하고 나서면서 이러는 걸 보면은, 좀 그쪽 이원욱 종천하고 가서 이낙연을 팽하고 자기가 주도권 잡으려고 하는 것 같고, 어느 정도는 그게 뭐 먹힐 수도 있다. 지금, 합당을 다 이낙연 쪽하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조국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기가 민주당 내에서의 캐스팅 보트를 하겠다라는 생각에 캐스팅 보트를 할 수 있는 삼정당이 되겠다라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조국이 보고 있는 세계에서는 친문당, 친명당 이렇게 돼서 나는 중간자야라고 생각을 하는 바람에 저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국이 저렇게 등장하면 등장할수록 또 개혁신당의 그 내부 분란이 커지면 커질수록 국민의힘으로선 더 유리한 선거 지형으로 가는 것이죠. 어차피 그쪽에서는 이탈자가 많겠지만 이쪽에서는 국민의힘은 단단하게 뭉친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재명이 지금 급하다 보니까 통진당 세력들 그런 종북 세력들까지 다 끌어들여 가지고 비례 뭐 연합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뭐 정의당도 그렇고 그 통진당도 그렇고 막 뭐 15씩 우리한테 내놓으라고 지금 막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들 이재명이라는 리더십이 이제 허약하기 때문에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다 청구서를 내미는 거죠. 뭐 추미애부터 해가지고 뭐 이현주도 끼어들었고 예. 그렇다고 뭐 그 최재성이나 임종석이나 뭐 이인영이나 그런 어 올드한 운동권 라인들도 가만히 있진 않겠죠. 그래서 이재명도 지금 정말 내 것만 챙기겠다 이런 마인드로 저쪽은 다 찢겨질 것이다. 지금 구도가 굉장히 국민의힘에 우호적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